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YBN 건대센터 슈퍼스타 토익의 박차은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유닛 2 우리 2강 목적어, 보어, 수식어 부분을 정리해 볼 건데요. 1강과 마찬가지로 아주 기본기에 해당되지만 앞으로 강의들을 이어서 들으시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 2강도 꼭 열심히 들어주세요. 같이 시작해 볼게요. 일단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정리할 거고요. 목적어도 너무 길면 보기 싫어서 가목적어를 쓸 때가 있고요. 또 보어 자리는 또 어떨 때 들어가는지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수식어 자리까지 정리하면서 문장 전체적인 구조를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 목적어 자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어 자리와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도 무조건 명사 역할을 하는 어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품사는 안 되는 거죠. 목적어 자리도 주어 자리처럼 비교적 알아보기 쉬운 편이에요. 대부분의 동사가 타동사란 가정하에 동사 뒤가 목적어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전치사 뒤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인 거 알았어. 그럼 무조건 명사구를 집어 넣어줘야겠죠. 그죠? 명사가 이렇게 복합 명사로 두 단어 이상 나열될 수 있어서 한 단어도 되지만 여러 단어 나열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복합 명사죠. 예산, 계획이라고 해서 역시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무조건 명사로 들어가줘야 되고요. 대명사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목적격도 되지만 사실은 세 가지 가능해요. 소유 대명사도 가능하고요. 나의 것, 너의 것 이런 소유 대명사 있죠. 그리고 제기 대명사 셀프 붙은 제기 대명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세 가지 보기에 있으면 다 나열하신 다음에 해석도 확인해 주시는 게 안전해요. 단 제기 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은 존재일 때만 쓰니까 해석 플러스 포인트 확인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목적격 넣는 건 아닐 수 있구나 주의하시고, 자, 동명사, 투부정사 또 묶어볼게요. 우리 주어 자리에는 완벽히 호환 가능했죠? 가주어로 대신받는 경우만 빼고. 근데 목적어 자리일 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여긴 동명사 들어갔죠? 그리고 얘도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여긴 투부정사 들어갔죠. 그럼 여기도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고 여긴 동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여긴 안 돼요. 앞에 타동사가 원하는 형태의 목적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consider란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는 안 놓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물론 무조건 동명사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일반 명사도 들어갈 수는 있죠. 그래서 보기에 일반 명사나 동명사가 있으면 다시 목적어 의무로 확인하셔야 되고 절대 투부정사 놓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플랜이라는 동사는 또 절대 동명사는 안 나요. 투부정사를 놓고 물론 일반 명사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보기에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배틀했을 때 앞에 동사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건 우리 동명사, 투부정사 유닛에서 좀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명사절도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자리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어글이라는 동사 뒤에 대절이 쫙 길게 목적어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사실 이 자리 모든 의문사 형태의 명사 접사로 가능하고 whether도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 주어 자리 할 때부터 명사 접사들은 미리 좀 보고 있어요. 그죠? 자, 예문 같이 풀어볼까요? 최컷 문제 시간 드려볼게요. 같이 해볼까요? 2번 문제인데요. 앞에 동사가 있어요. 오퍼도 타동사라서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해요. 물론 사형식으로 목적어를 두 개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조건 사형식으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삼형식화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을 넣어야지 해서 요것만 딱 가셨다면은 일단 답은 맞아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목적어 자리는 제기대명사도 가능하니까 두 개 남겨서 사실 확인해 주셨어야 돼요. 근데 앞에 주어가 지금 회사 이름이죠. Ellie Electronics. S가 붙긴 했지만 이건 하나의 회사 이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럼 주어는 지금 단수인데 목적어 자리에는 지금 복수 대명사인 they를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다른 존재구나 해서 그냥 일반 목적격으로 가는 게 맞았고요. 그럼 여기서 them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더 앞에 봤더니 프린터기들, 그죠? 요걸 대신 받는 거니까 요럴 때는 제기대명사를 쓸 수는 없겠다, 그죠? 여기서 them은 그들보다는 그것들로 해석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they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물들을 대신 받기도 한다, 그죠? 자, 3번인데요. 이것도 목적어 자리 맞죠? 앞에 타동사 있었고 목적어 자리니까 반드시 명사 넣어주셔야 돼요. 보기에 명사처럼 생긴 거는 일반 명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A였고요. 유주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됩니다. 이런 애들 꽤 있어요.
몇 개 써볼까요? visit도 그렇고요. delay, work, 그리고 order 같은 이런 쉬운 단어일수록 너무 하나의 품사로만 고정하시면 안 돼요. 동사도 되지만 이렇게 명사로도 쓸 수 있다. 그죠? 어차피 보기에 너무 명사 형태가 없었고요. 물론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은 관사 뒤에 오거나 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 명사로 그냥 A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 어렵진 않다. 다만 대명사 문제만 조금 주의하자. 그죠? 자, 기출공식 2인데요. 목적어도 너무 길면 가목적으로 대신받을 때가 생겨요. 근데 내가 가주어는 많이 봤는데 가목적어를 왜 이렇게 많이 못 봤지? 그게 당연해요. 왜냐면 모든 문장에 가목적어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목적어는 5형식 문장에만 써요. 대부분의 문장은 3형식이잖아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나는 문장인데 이 목적어가 아무리 길어도 별로 보기 싫지 않아요. 뒤에 받침이 끼일수록 오히려 안정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목적으로 대신받지 않고요. 다만 5형식일 때는 목적어 놓고 목적 보어까지 와야 끝나는 문장인데 얘 혼자 너무 길면 너무 보기가 싫어요. 어디서부터 목적어가 끝나고 목적 보어가 시작되는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만 가목적어 is로 대신 받고 뒤에 진목적어를 빼서 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평소에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문제 나면 어렵구나. 같이 볼까요? 대표적인 5형식 동사 find예요. 그래서 find 뒤에 목적어가 쫙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적 보어. 그러니까 구조가 좀 보기가 안 좋죠. 물론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토익에선 이런 건 다 가목적으로 바꿔서 내요. is로 바꾼 거죠. 그리고 문장 끝내놓고 투부정사를 다시 뒤에 쫙 뺀 거죠. 그래서 아, 요게 원래 진짜 목적어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find는 5형식으로는 알다, 깨닫다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은 알고 있어요. 무엇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라 직역하지 않고 얘가 목적어인 거죠. 무엇이 어려운 거예요? To recruit skilled workers, 숙련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 그 행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다. 이렇게 써게 되죠. 그래서 find 같은 특정 5형식 동사 뒤에만 가목적어 is를 쓸 수 있구나. make도 가능해요. make도 3, 4, 5형식 다 되는 동사긴 한데 보통 토익에서 5형식으로 많이 돼요. 그래서 대절이 뭐 이렇게 길어? 이렇게 목적어 여기까지 오고 얘 혼자 목적보 따로 빠지니까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얘도 is로 대신 받고 다시 대절을 뒤에 쫙 풀어서 쓸 수가 있군요. 그죠? 보통 make나 find 그리고 keep, consider 같은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5형식 동사들인데 이런 애들이 뒤에 보통 가목적어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죠? 바로 풀어볼까요? 가목적어 자리 풀 수 있는지.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봤더니 make가 있는 거죠. 물론 목적어 자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what도 명사절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it도 가능하고 us도 가능해요. 근데 뒤에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봤더니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린 생각해야 돼. 아, 이 투부정사가 원래 빈칸에 있는 진짜 목적어였구나. 뒤로 빠진 상태니까 이 자리는 이제 가목적어인 it을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make it easy 또는 make it easier 이런 식으로 약간 수거처럼 이렇게 외워주셔야 나중에 빠르게 풀 수가 있다. 그죠? 2번 잘하셨어요? 2번도 앞에 make 나왔고 여긴 가목적어 이미 쓰인 거죠. 가짜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 나오고 문장 끝. 그럼 문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목적어를 빨리 넣어줘야죠. 그래서 일단 답은 D인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가주할 때도 그랬는데요. 가목적어 마찬가지. 동명사는 앞에 is로 대신 받고 뒤로 빼는 가목적어로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투부정사만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앞에 가목적어 있고 뒤에 투부정사 넣는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공식 우리 보어 자리도 가볼 건데요. 보어 자리에서 사실 많은 형식별 동사들을 같이 정리하게 될 거예요. 아무데나 뚫었다고 보어 자리는 아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보어 자리에는 일단 형용사와 명사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주격 보어를 특별히 얘기하는 거죠. 이 형식 동사 뒤에 우리가 주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보통 형용사가 더 많이 들어가긴 해요. 주어의 성격,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 그리고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는 형용사가 주로 많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 비동사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린 형용사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 되겠죠. 부사는 절대 보어로 안 써요. 부사는 이제 수식어로 쓰고요. 아까 우리 5형식 find 봤죠? 역시 목적어 놓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형용사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죠? entertaining은 이 분사 형태에서 파생된 형용사인데 이 감정 유발 동사에서 온 이런 형용사들은 뒤에 목적어 없이 그냥 써요. ing 자체가 일반 형용사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뮤지컬이 되게 재밌는 뮤지컬이구나. 뮤지컬을 보충하는 말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remain이라는 동사 아셔야 돼요. 이런 이형식 동사
비동사 말고도 remain 같은 동사도 알아보셔야 뒤에 형용사로 보어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이따가 형식 동사들은 또 정리하기로 하고, 그다음 명사 보어도 가능한 한 좀 주의하셔야 돼요. 명사 보어는 해석적으로 주어와 주격 보어가 완벽한 동격일 때,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완벽한 동격 관계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역시 become도 이형식 동사라서 보어를 넣어줄 건데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도 가능하고, 단 주어가 사람일 땐 무조건 사람 명사로만 완벽한 동격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명사 보어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윈저 씨가 곧 적합한 후보자가 됐구나. 동격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목적격 보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적어가 새로운 버스 터미널인데 이것이 곧 우리의 개선점이다. 이렇게 동격 관계로 보충할 때는 명사 보어를 쓸 수가 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좀 아시겠죠? 이 형식 동사 어느 정도 좀 알아야 그 뒤가 보어 자리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익이 좋아하는 이 형식 동사들 정리했고요. 일단 비동사와 become 동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그리고 remain, seem 정도도 아셔야 되고요. 좀 고난도 나올 때가 look, stay, sound 정도예요. look, stay, sound 이렇게. 사실 저는 7개 정도를 찍어드리고 싶고요. 요것만큼은 오늘 꼭 외우셔야 돼요. 사실 1, 2, 3, 4, 5 어차피 3형식은 안 외우지만 1, 2, 4, 5형식 동사 중 가장 딱 정해진 애들만 나오는 게 2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예문 보시면 다시 한번 비동사디니까 부사로 끝날 순 없고, 부사는 이제 보어 역할로 쓸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부어인 형용사를 넣어주는 문제고, remain도 뒤에 부어를 넣어줘야 되니까 형용사를 넣어주는 이런 문제로 풀 수 있겠죠. 자, 근데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5형식 동사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5형식 동사는 사실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다음 유닛들에서 또 정리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5형식 동사 보고, make, find, keep, consider 정도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5형식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얘도 뒤에 그러니까 부어로 형용사 넣을 수 있고, 물론 명사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make, find, keep, consider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2형식과 5형식 동사를 오늘 보어 자리 하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바로 체크 풀어볼까요? 네, 확인하셨죠? 앞에 동사가 있었어요. 비동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특정 수거 몇 개 빼고는 비동사는 이제 2형식 동사로 보셔야 되고요. 부사가 부어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 보어를 넣어줘야죠. 근데 여기는 명사 보호 같은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사가 어차피 명사를 꾸밀 수 없어요. 아주 일부 부사, 명사를 강조할 수 있는 부사 빼고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당연히 형용사 보호로 가야 하고 답의 후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좀 어렵죠. 지금 둘 다 형용사니까 결국 해석이 살짝 필요한데요. benefited 하면은 얘가 이익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익을 받은. 근데 beneficial 하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즉 이로운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문법적으로 둘 다 형용사기 때문에 살짝 해석은 필요했고요. 앞에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건 자기가 이익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뒤에 보니까 학생들에게로 당연히 이익을 주는, 그죠? 그런 존재겠죠. 답은 C번 쪽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리는 제일 유명한 비부형 구조인데 형용사가 2개 있었기 때문에 살짝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기출공식 마지막 오늘 수식어 자리를 할 건데요. 사실 이 자리는 수식어 자리는 앞으로 할 유닛들을 다 끌어다가 미리 좀 보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 이런 것들은 다 문장의 핵심 성분이 아니라 수식어구로 날아가는 그런 요소들이구나. 미리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전치사구, 저는 앞으로 전명구란 말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전치사 뒤엔 항상 명사가 오고 이 자체를 우리는 수식어구로 항상 날리는구나. 그다음 투부정사구. 투부정사는 물론 명사 역할로 문장이 꼭 필요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형용사 역할이나 부사 역할로 수식어구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선 무슨 역할일까요? 앞에 명사가 있는데 그걸 꾸며주다 보니까 여기서는 형용사 역할에 투부정사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뭐뭐 할 노력 이렇게 꾸미는 역할로 쓰이게 되겠죠. 그다음 분사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역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로 ing 형태나 pp 형태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관계사절, 다른 말로 형용사절이라 하는데요. 역시 명사를 꾸미는 이런 절로서 수식어 거품으로 쓸 수가 있죠. 그때 앞에 사물이면 뭐 위치, 사람이면 후 이런 식으로 앞에 선행사, 내가 꾸밀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모양이 좀 바뀌긴 해요. 우리 형용사절 챕터에서 같이 가기로 하고요. 부사절도 가능해요. 부사절은 문장 앞에 붙어도 되고요. 여기 콤마 찍고 아예 앞에 들러붙어서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 지금처럼 문장이 끝나고 나서 뒤에 들러붙어서
뒤에서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because 같은 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같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절들도 수식어구로 쓰이는구나. 그래서 이런 수식어 자리 빈칸을 뚫으면 조금 어렵게 되겠죠. 각각 우리 유닛에서 또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수식어의 종류 정도 정리했습니다. 바로 우리 ETS 테스트 오늘 목적어, 보어, 수식어 공부했던 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볼까요? 앞에 make가 있었어요. 역시 우리가 토익이 좋아하는 5형식 동사니까 알아봐야 되고요. 물론 3형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서를 막 뚝딱뚝딱 만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야 3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토익이 좋아하는 여기서 make는 5형식이다. 그래서 부서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부서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라 이 자리는 목적격 보어 즉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인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은 B번이 된 거고요. 물론 형용사는 ING 형태도 분사 형용사로 쓸 수 있는데 얘는 이 일반 형용사로 굳어진 애는 아니라서 뒤에 목적어가 일단 와줘야 돼요. 그래서 ING 형태는 아직 동사의 성질이 남아있어서 뒤에 목적어가 와줘야 된다. 근데 목적어 없죠? 바이부터 수식어고 날라가니까 그냥 일반 형용사가 맞겠죠. 근데 레슨은 뭐냐 싶은데 사실 우리는 비교급 레스나 more 또는 최상급 더 least나 더 most 같은 것들은 그냥 마지막에 문장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끼워 넣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때문에 여기 자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형용사가 있을 수도 있고 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 make 때문에 형용사로 결정된 거고 원래 문장에 존재했던 품사 앞에 마지막에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디라고 무조건 형용사. 그건 아니고 이런 비교급 최상급을 삭제하고 원래 어떤 품사가 있는 자리인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8번 문제도 가볼 건데 앞에 비동사 있었죠. 투부정사가 됐지만 이 동사 원형의 성격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꼭 필요한 보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얘는 부사죠. 매우라는. 역시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어서 내가 여기 보어를 넣어줘야겠다. 형용사로 그죠? 약간 비부형 했었죠. 그래서 답은 D번이 되겠고요. 역시 ING 형태는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서 형용사로 쓸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일반 형용사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죠? 자, 13번인데요. 얘는 이제 자리 보면 앞에 투부정사가 있었고 디스커스는 그냥 3형식 일반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와줘야겠죠? 그래서 소유격의 수식 받으면서 이 자리에 목적어로서 답은 명사로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빈칸 주변에 근거해서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를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죠? 16번 어때요? 앞에 동사 있죠? 또 have나 confirmed라는 동사. confirm도 그냥 타동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와줘야 되고요. 목적어 자리 무조건 우리 무슨 품사? 무조건 명사 들어가야 되는데 보기에 혹시 명사 잘 알아보셨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일단 답은 C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우리 다음 유닛에서 가겠지만 끝까지 어휘 싸움이에요. 명사처럼 안 생긴 애들도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령이란 명사죠. 앞에 관사도 없이 뒤에 s도 없이 불가산으로 쓰면 수령이고요. 관사나 s를 붙여서 가산으로 쓰게 되면 영수증이라는 뜻이 돼요. 이런 건 동사로만 쓰니까 주의하시고 그래서 내가 명사 잘인 건 아는데 보기에서 명사를 자꾸 몰라본다? 계속 정리 좀 해주셔야 돼요. 다음 유닛에서 중요한 명사들 찍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기본기긴 했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도 중요한 포인트 나오니까 같이 또 만나기로 해요. 수고하셨어요.